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비입니다. 우리말 아리아리 오늘은 공개방송입니다. 아니,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방송실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도 몰랐어요. 네. 지금 무려 우리 열혈 열혈. 청취자 4분이 우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이 정도 소리면은 뭐 대단한 박수 소리인데 맞죠? 네. 어떻게 뭐 청취자 한번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전혀 사전에 약속되지 않았는데 인사 한번 뭐 시키도록 하죠. 우리 인사만 한번 이렇게 누구인지 정말 궁금한데. 그럴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잘생긴 우리 파릇파릇한 분입니다. 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목소리 먼저 한번 들려주시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5기를 진행하고 있는 변용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이하. 멋집니다. 네. 그다음 또 우리 그 옆에 있는 아리따운 또 모습에 전해드리기는 네, 안녕하세요. 함께 오기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도 아주 멋져요. 네. 김온.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기자단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식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글문화연대에 얼마 전부터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가장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네, 오수진님의 어머님도 우리 또 청취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재밌게 듣고 계세요? 저도 재밌게 듣고 계세요. 네. 행복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족이야말로. 네. 그리고 늘 우리 방송을 준비하고 고생하고 있는 인사 안 우리 하셨어요? 사무국에 우리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네, 목소리 나오기가 그렇게 쑥스러우신지 몸부림을 치시나요? 거부의 몸부림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만 이러고 잠시 있는데 들려주시죠. 목소리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글문화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서경입니다. 네, 간사님 자, 이 반갑습니다. 네 분께 우리가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한글문화연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안 되겠다. 나도 조금 있다가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야겠다. 앉아야겠다. 네. 이런 생각 하시게 될까요? 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모종의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죠. 네, 밝힐 수는 없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은 공개 방송인데 일단 그 순서죠. 네이버도 모르는 소식, 네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여러 기관에서 어려운 행정용어 손질에 나섰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 여러 기관에서 어려운 말 손질에 나섰다. 네, 지난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법제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잠깐 했죠. 네, 잠깐 했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기관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는 군대 재밌게님 안 다녀오셨죠? 저도 안 갔다 왔어요.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저도 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깔깔이. 눈이 나빠서 면제. 네, 자 깔깔이. 깔깔이 뭐예요? 들어봤습니다. 네, 그 덧옷 있잖아요. 들어는 겨울에 봤습니다. 노란색 깔깔이. 국방색. 네, 국방색으로 요즘 바뀌었죠. 저희 애는 입고 나왔더라고. 깔깔이. 깔깔이 짬지. 이건 또 뭐지? 신병이라는 뭐 은어인데 쿠사리를 줬다. 면박을 줬다. 그다음에 이제 시건장치라고 아세요? 총 쓰고 있네요. 시건장치. 이런 장치들. 문 뭐 잠그는 거 아닌가요? 총기 열쇠. 총기 열쇠? 딱 열쇠로 잠그는 겁니다. 저는 어디에선가 뭔가 문을 시건은 잠을 쐬죠. 잠금 장치인데. 잠금 장치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라시라는 말. 나라시. 자가용 이거 아니에요? 자가용? 아닙니다. 평탄 작업. 딱 이렇게 평탄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라시라고 그래요. 땅을 나라시 작업한다고 하잖아요. 저기 뭐야? 뭐지? 제가 그 자가용으로 불법 네. 저기 영업하는 택시 영업하는 그것도 나라시인데. 네네. 저도 이 둘이 무슨 관계인지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군대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평탄. 그다음에 이격거리가 있다. 뭐 이런 이격.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간격이 넓은 넓게 떨어져 있는 네, 거. 떨어져 있는 거. 이격거리. 입수 보행하지 말아라. 입수 보행 입수 물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라?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 청취자 그 공개 방송에 오신 분은 네.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입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공감의 표현. 촉수원금. 촉수원금. 이런 거 들어보셔. 그건 손대지 들어봤어요.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이런 표현들 뭐 근본, 이길, 필히 뭐 이런 권위적이고 뭐 이런 어려운 한자 일제식 한자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군대 용어들을 이제 군대에서 없앤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저기 없애자고 해도 네. 명령 체계 그렇게 잘 돼 있는 군대에서 저기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명령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없애자 하면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럴 거라고 거죠. 생각하는데도 잘 안 돼요. 저게. 이상하게. 그 어찌됐건 말은 사라졌나 모르겠어요. 총기 수입. 총기 수입, 네. 닦는 거 말씀하시는 총기 거죠? 손질. 손질 그 수입이 일본 말인데 네.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손질로 고쳐줘야 되는데. 총기를 수입 수출 이게 아니고요. 수출은 그게 손 숫자의 들립자. 네. 손을 일본어로는 떼이레. 네, 손질이란 뜻이죠. 손으로 손질. 손을 들여서 이렇게 떼이레. 네. 손질이란 뜻인데. 국방부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름 이렇게 그 발표를 한 거죠. 이걸 바꾸겠다는. 네. 이런- 국방부만 그랬나? 아니면 다른 아닙니다.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농진청에서도 네. 혹시 여러분들은 멀칭이라는 표현 아세요? 멀칭? 이건 야. 또 우리말인가요? 영어입니다. 네. 멀칭. MULCHI. 혹시 그거 네. 조합된 합성어 아니죠. 멀티에서 나온 머리랑 농작물을 재배할 때 네. 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행위 이 일을 갖다가 네. 멀칭이라는 굉장히 용어, 어려운 네, 전문 용어죠. 그러니까 MLCH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겠네. 그러면. 네, 단어입니다. 처음 이런 그 듣는 어려운 농업 용어인데요. 전문 이걸 용어. 이제 바닥 덮기. 그러겠다. 이렇게 그렇게 훨씬 하는 쉬운데. 거예요. 훨씬 쉽죠. 네. 춘파라는 말 아세요? 춤파? 봄에 뿌리는 거? 아, 그렇죠. 봄에 파종하는 거. 네. 공부를 좀 한자고 보자. 파 이런 거 있어요. 칙파. 칙파. 아, 네. 그다음에 출수기 때 뭘 조심하세요. 뭐 출수기?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출수기. 이거 완전 입수 보행하고 비슷한데 아까 그. 수기라. 이삭이 나오는 시기. 이삭이 나오네.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쓰는데 한자어나 외국어로 된 이런 농업 용어 순화를 하겠다. 전문 용어 표준화 협의회를 회의를 열어서 네. 저는 이제 농진청만 해도 네. 그런 일을 많이 해왔죠. 네, 해왔는데도 네. 더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한글문화연대 회원 중에도 네. 그 계시잖아요. 그 네네. 성재훈 박사님. 네, 성 박사님이 또 그런 일에 앞장서셨던 분이. 네, 그렇습니다. 농진청. 다음은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이 이야기는 좀 아시죠? 문화재 그거는 안내판. 대통령께서 한번 네, 팔짝 지붕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를 했죠. 문화재 안내판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했는데 네. 문화재 안내판을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네. 문화재 안내판 중에서 내용이나 번역 등의 오류가 있거나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또는 잘된 문화재 네네. 문구가 정말 안내판. 잘 돼 있다 아니면 깨끗하게 돼 있다 이런 안내판을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문화재 안내판에 어려운 말도 제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쉽게 바꿔달라. 그 행사가 끝났나요?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끝났습니다. 하고 있는... 끝났는데 아쉽네.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네. 문화재청도 나서서 하고 있다. 1등 상품이 삼성 공기청정기였어요. 아우 아쉽네. 안타깝죠. 아우 안타까워. 제가 요즘은 몇 달 전에 올 봄에 뭐 이렇게 문화재청 안내판 관련해서 한 2건 정도 이렇게 바꾼 게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제가 탔을 텐데. 맞아. 안타깝습니다. 돌비님이 그때 그것도 이어하면서 뭐 이런 표현들, 네, 궁을 이어하면서 전화를 해서 고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셨었는데. 네, 궁을 옮기면서 하면 안타까워요. 되는데 네. 이어라는 말을 괜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청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를 찾는 그 해마다 하는 건데 네. 오늘까지입니다. 8월 15일. 이제 알려주세요. 끝났네. 이것도 참. 그래도 네. 네. 특허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자신의 등록 상표를 응모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를 추천하는 거예요. 아, 예. 아름다운 이건 뭐 우리말로 등록한 사람들만 된 할 수 있네요. 네, 우리 아무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었네요. 그렇군요. 참고로 이제 지난해에는 다나와 그리고 가누다 이런 두 개가 이제 아름다운 상표와 고운 상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름 좋네요. 네. 다나와
다나와는 뭐 그럼- 무슨 부동산 네. 저기 앱 다나와- 이름인가요? 아니면 뭐? 아니, 다나와는 싼 비교 검색 그- 비교 검색. 네,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맞아. 검색. 아니 이름 아주 화끈해. 그리고 가누다? 예, 가누다. 그것도 그리고 이제 오가다라는 찻집도 있잖아요. 오가다. 오가다. 음. 네. 스타벅스. 근데 이런 어떤 네. 흐름, 이런 흐름이 예, 그 출발점이 있죠. 있습니다. 세종도서를 받은 언어는 인권이다. 네. 거기서 시작된 건 아닌가요? 혹시? 그 영향도 아마 없지 영향이 아주 않지 않을까.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없다 올해만 들어서 이 네.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게 3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렇죠. 어, 1월 며칠부터? 3월 13일. 1월부터 하신 게 아닌가? 1월부터요? 1월은 어떤 건가요? 1월에 제가 네. 신년음악회 때 네. 김정숙 여사한테 네. 언론인 인권에서 책을 제가 선물했어. 그 그때 책을 막 쫓아가서 전달. 그 1월에 김정숙 여사를 딱 네. 붙잡은 분이 우리 저기 네. 재밌게님이고 네. 재밌겠니? 제가 가서 바로 그 1월에 김정숙 제가 여사님 책을 한 달간 읽으시고 읽으셨을까?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을 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셨을까요? 3월 13일에 예. 책을 다 읽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 국무회의 때 예, 그 말씀 하셨을까요? 김혜숙 법제처장에게 헌법을 음.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이렇게 물으면서 네.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애초부터 쉬운 말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렇게 두 번, 세 그렇죠. 번 손질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쉬운 말로 네. 어려운 한자어 대신 네. 이렇게 바꿔 법령을 만들라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때 우리가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 한창 하고 만들어서 있었죠. 네. 국회에서 그 오름마당 그 발대식도 하고 그쵸. 출범식 네. 네. 그다음에 2월 7일에 토론회도 하고 네. 그거 다 했었죠. 그래서 네. 국회의장한테 의장이 아니라 그 정개특위위원장한테 전달하고 네. 또 근데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 대통령 그 청와대 밑에 그 새로 직속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 위원회를. 네. 이름이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네. 예. 헌정특위 줄여서 아니에요. 이렇게 그건 이제 이야기했어요. 국회 쪽이었고 국회 쪽인가요? 이쪽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쨌든 거기 네. 부위원장한테 전달했었죠 그때.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3월 19일에 이제 첫 번째 열렸던 정부 혁신 전략 회의에서 네.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 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6월 29일에는 또 이때 이 국무회의에서요. 안내판에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 정보가 엄청나게 어렵게 표시가 돼 있다. 네. 영어 용어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말로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작업을 합시다. 라고 도종환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렇게 도종환 이야기를 장관님이 했었던 그때 시험 봤죠. 시험 봤죠. 이거 아냐 팔짝지구. 한번 설명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이제 그 밑바탕이 돼서 네. 여러 기관에서 이런 어려운 행정용어 손질에 나서고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네. 네.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섰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인권 변호사 이런 걸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말하고 그 관계된 사실 변호를 해보면 네. 그 피고인들을 이제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네. 사람들 중에 뭐 물론 이제 이상한 사람들도 좀 있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법률이나 이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걸 네. 좀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네네. 전달을 하고 뭐 두 번째 소식은 다문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다문화. 이게 아주 심하게 학교에서 네. 그 다문화 학생을 저도 지금 다문화라고 했는데 야 다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그 이주민 자녀에게 네. 이렇게 이야기한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었거든요. 이주민 자녀 학생을 부를 때 아예 이제 다문화라고 이름 별명처럼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네. 야, 정말 이거 참 좀 선생님 사람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부를 땐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옛날에 눈이 나쁜데 눈이 네. 나빴을 어릴 때 네. 그때 이제 안경 쓰고 있으면 꼭 애들이 내 눈깔 뭐 아,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듣지 않았어요? 네. 내 눈깔. 이 편견이 학교 전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래요? 네. 도대체 나이가 몇이세요? 그걸 모르시고. 내 눈깔이요 아니면 다문화요. 둘 다요. 자 이게 학교, 보육시설, 병원, 직장, 공공기관 등에서 이렇게 편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이런 다문화라는 말이 네. 이런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하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네네. 병원에서도 그런데요. 선생님에게 내가 아픈 증상을 듣고 싶은데 선생님이 말 길게 해야 되니까 의사들이 간호사한테 이렇게 딱 맡기면서 나가시라고 나가서 들으세요라고 하면서 다른 손님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전박대를 좀 받고 있는데요. 그 이주민 가족들이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측면에서도 그런데 혹시 이 다문화라는 말이 좀 다른 말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좀 한번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다문화라는 게 다문화주의에서 네. 이렇게 그 원래 그 하나의 어떤 철학인데 다문화주의라는 거는 그 특히 이제 그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사는 나라들에서 이런 철학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인종 간의 갈등이나 피부색, 뭐 언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아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서로 포용하고 살자 이래서 이제 다문화주의 이런 게 나온 건데. 네, 모두의 그 여러 가지 문화를 그런 다 다른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같이 가자. 근데 이런 의미인데 이상하게 그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그들만을 구분해서 그렇죠. 사회 전체에 대해서 다문화를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 특정 이주민 가족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의 딱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꼬리표가 됐군요. 그게. 사회 그러니까 전체를 일반적인 다른 가정들은 그런 명칭이 없는 건데, 근데 그들만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그들만의 어떤 다른 시각들, 다른 차별들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우스갯소리인데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를 때. 이 학생들이 그런 또 소외감을 또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냐, 내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는데 혼란이 있군요. 뭐 우스갯소리였는데 어찌됐건 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그 다문화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그 좀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족 구성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주면 제일 좋을까 그런 거에서 손쉽게 이제 다문화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부르는 말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일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학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제도를 위해서 만드는 데에서는 어떤 말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지칭하는 가리키는 말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별과 그리고 꼬리표, 낙인 이런 효과가 나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돼,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말이 좀 차별하거나 하는 그 배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경우들이 제법 생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실버나 시니어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모 소식은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돌비님. 리창수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따라잡기. 리창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토박이말 바라기 맡은 빛 우리 리창수 선생님 모시고 리창수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따라잡기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알려주실 생각인가요? 지난 우리 만남 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못 알려드린. 우리가 밖에 나가면 물놀이를 가면 낮이든 뭐 이렇게 저녁이든 또는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햇빛이나 달빛에 비춰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물결. 그 뜻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다들 물이 참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예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게 그 이름을 못 불러주는 거죠. 그 이름이 있었군요. 그 이름이 바로 윤슬입니다. 윤슬. 윤슬. 빛날 윤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선생님. 빛날 윤의 슬기로운 슬가 아니라는 얘기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아니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드리고 싶으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데 윤슬. 우리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도 그 한자를 밝혀 적지 못한 걸 보면 한자말은 아니 듯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말을 할 때
아니면 윤슬이 참 예쁘다 이러죠. 윤슬이 예쁘다. 윤슬이 참 예쁘다. 예, 그걸 비유해서 쓸 수도 있겠네. 비유해서. 예, 그렇죠. 윤슬처럼 빛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찾은 건데요. 네. 그 시중에 머리 감을 때 쓰는 비누 있죠. 예, 네. 거기 이름 가운데 윤슬이 있습니다. 오. 찾아보십시오. 아. 예, 이름을 참 잘 지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반짝반짝. 예. 선생님, 저도 찾았습니다. 뭐요? 저기 서울역, 서부역 쪽 가다 보면요. 예. 그 밑에 작은 그 광장, 공원이 있는데, 예. 그 공원 이름이 제가 알고 있기로 윤슬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윤슬 행사도 공원?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우리말 마당이죠? 윤슬마당. 윤슬 초등학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예, 쓰이고 있군요. 근데 이 찾아보시면. 뜻인지는 몰랐어요. 예. 솔직히. 우리 그 돌비는 뜻을 모르겠구나. 모르셨구나. 네, 예.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예쁜 이름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찾아서 이렇게 추어 올려주기도 아, 하고. 윤슬상 우리가- 좋은데요. 우리가 윤슬상. 그런 그 상품 이름, 그 우리말 상품 이름 저기 뽑는 거 그걸 하려고 예. 했는데 힘이 예. 들어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도무지 못하겠더라고. 이제 원래 그걸 하자고 얘기가 다음에 나왔었어요. 우리 같이 하시죠. 그러게요. 그럴 것 우리 같아요. 토박이말 빠르게 하고 같이 하고 그럼 하시죠. 되겠네요. 진짜 같이 하면 예, 되겠다. 예. 맞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예. 그럼 내년 예. 한글날에 그걸 한번 해보기로 좋습니다. 하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얼마든지 예. 네. 그때 상 이름은 윤슬상. 네. 생각해보죠, 그렇게. 그러면 안 네. 되죠. 상의 이름 또 다르니까. 예. 네.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음 우리 그러면 또 그 햇빛이 네. 비치는 것도 윤술이고 달빛이 비치는 달빛에 것도 비치는 것도 윤슬. 둘 다 윤술이라고 그래요? 예. 오, 그렇구나. 그러면 해윤술, 달윤술 이래도 되나요? 오, 그렇죠. 그래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을 이제 물비늘이라고도 해요. 물비늘. 물비늘. 예. 비늘. 예. 비늘도 우리 물고기 비늘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 물결이 물비늘처럼 예. 물에 반짝반짝하고 비늘이 물비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 비늘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네요. 예. 그것도 괜찮네. 둘 다 예쁘죠. 물비늘도 예쁘고. 그러네요. 예. 윤슬.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그 네. 부산의 달맞이길에 예. 윤슬 보러 가자. 예. 아주 좋죠. 달맞이길에서 이게 네. 바다가 바로 보이나요? 청사포 쪽? 아니, 네, 꼭 바다 바다가 보여요. 아니더라도 그 네. 달빛에 비치어서 반짝반짝 하는 거를 네. 윤술이라고 아니 표현 물결이 확장할 수 그러지 있지 않았어요? 않을까 뭐 다 싶었어요. 확장? 아니요. 해운대 거기 달맞이고에 가면 바다가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닷물이잖아요. 네, 선생님. 이게 한강에 서울에서도 잘 한강에도 보여요. 바다에 아. 나가면 예. 네. 달빛이 엎드려도 왜 그 건물이나 이런 불빛 많잖아요. 네. 가로등 불빛 그렇죠. 있고 네. 그런 것도 다 윤슬인 거죠. 네, 선생님. 예, 이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이 윤슬이라는 뜻이 그런 예. 빛에 비친 물에서 반짝이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해에서 반짝이는 게 나오는 게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말하는 건지. 물에요, 물에 비치는 거죠. 물에 물에 네, 비치는 네. 거. 네, 네. 물결에 빛이 그치. 비쳐서 그쵸. 반짝이는 네. 것을 네. 윤슬이라고. 그렇죠. 그 네, 반짝임을 네. 윤술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제가 확장했어요. 아까. 네. 좀 전에 잠시 헷갈려 가지고. 우리 네. 돌비는 좀 확장력이 아주 되게 잘 좋은 정리를 분이라서. 하실 필요 있습니다. 네. 네. 드루비엣.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말 또 우리 한번 예. 또 알려 주실까요? 요즘 이제 한참 우리가 더위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네. 시달리니까 이 네. 더위 언제쯤 뭐 이렇게 좀 물러가나 네. 이렇게 조바심을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좀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조바심이란 말을 참 많이 쓰시는데 조바심. 내다, 뭐 네. 조바심 치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네, 이 네. 조바심이라는 말의 말 예. 및 어원을 또 이렇게 알고 계신 오.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거 뭐 또 예. 심은 그냥 우리가 이럴 때 또 마음심이라고 흔히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조바심. 조바 더하기 심 해가지고 네. 조바는 조바는 그 마음이다. 저기잖아요. 그 예. 저기 여관에서 일 봐주는 그런 분들 조바라고 옛날에. 그래요? 아니 대표님은 그 네. 아시는 낱말이 참 많으십니다. 예. 아니 저는 좁아 들어가는 마음인가? 좁아. 좁아 예. 들어가는. 그것도 뭐 우리가 이야기거리로 우리 흔히 말은 이야기하는 되네요. 민간 어원로 민간 어원으로 해도 되겠네. 좁아 들어가. 좁아지는 마음. 네. 예. 그런데 근데 원래 이걸- 네.
의원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근거를 명확한 근거를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다른 곳에 가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의원 말밋과 관련해서는 이 학자분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밝혀놓은 의원도 있지만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해서 이 말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학자분이 생각한거나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거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학문적인 이제 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 놓으면 그리고 기록으로 많이 남겨놓게 되잖아요. 100년 뒤에는 그게 어원이야. 선생님, 저 지금 조바심이 납니다. 시간이 그래요? 지금 알려주세요. 조바심의 의원을 살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의원 사진에도 나오고요. 이 조바심은 조 더하기 바심으로 되어 있어요. 조 더하기 바심. 그래요? 조 더하기 바심. 조를 바심은 수확한다, 타작한다는 뜻이거든요. 조를 타작한다. 그러면 이제 조를 타작해본 사람만이 이제 이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조 타작하는 걸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지 않은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조바심을 할 때 이걸 보면 그렇구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이게 조가 이게 뭐죠? 이게 붙어 있는 줄기 있죠, 줄기. 이게 줄기가 좀 이렇게 질기돼요. 질기다. 낫이 붙어 있는 줄기는 좀 귀라 그러는데 귀가 좀 질겨서 쉽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손으로 비비기도 하고 이렇게 문질른다 그러죠. 이렇게 해야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좁쌀, 알 있죠, 알. 알갱이는 또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지 않으면 바깥으로 확 튀겨 나와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조바심을 하다 보면 힘도 들고요. 굉장히 힘도 들면서 쉽지 신경도 많이 않으면서 써야 또 되네. 알갱이를 이렇게 거둬들이려고 하면 탈탈 조금 털어낼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그 알갱이를 이렇게 거둬들일 수 있다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 타작을 할 때는 웬만큼 힘을 주되 또 살살 다뤄야 되고 그래서 이 타작을 하다 보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조조해지고 이렇게 되기 마련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척 조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이제 조바심이라는 말로 이렇게 빗대어 썼다. 이렇게 이제 원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우리 이제 조상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이제 낱말인 거죠. 토박이 말인데 우리가 그런 삶과 멀어지면서 이 말 뜻도 멀어져 버렸고 그 쓰임새도 우리가 잘 느끼며 몸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선생님 질문인데요. 그 바심이 이제 명사로 된 것 같고 바시다가 그럼 동사 원형 뭐 이런 걸까요? 바시다, 바심 뭐 이렇게 변했을까요? 봤다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봤다. 뭐 그럴 수도 봤다 있겠네요. 열매 씨앗을 봤다 할 때. 봤다. 받아내는 거. 발음 이게 이 심이라고 하는 게 말해 보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반치음 있죠. 반치음. 지금 쓰지 않는 세모 모양의 세모 반치음 이게 시옷으로도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소리 없이 첫 소리 없이 음가 없이 모음을 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듬 바심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다에서 오지 않았을까. 네, 선생님. 그러면 조바듬. 오늘 이제 두 가지 윤술은 그 달빛이나 햇빛이 물에 비쳐서 계속 해보세요. 반짝이는 물결. 그다음에 조바심은 조바심 뜻은 알잖아요. 어원을 얘기한 거죠, 오늘. 그렇죠. 이게 무척 조조하고 불안해하는 걸 조바심이라 그러는데. 조를 털 때, 조 타작할 때, 타작할 때, 우리가 그걸 모르면 진짜 조바 더하기 마음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 그 8월 15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볼 그런 말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광복절 무렵만 되면 네. 우리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뭐 일본의 잔재, 뭐 그죠? 이런 식민지 잔재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꺼냅니다. 꺼내고 이렇게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쓰고 살고 있는 우리 말 속에 남아있는 이런 일본 잔재,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꺼내놓고 그렇지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말 그대로 반성만 한다는 거죠. 반성을 하면 이걸 바로 잡든지 안 해든지 바로 잡아야죠. 근데 반성만 하고 삶은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보기들이 참 많은데, 우리 생활 속에 쓰는 말들도 뭐 일본식, 일본 잔재, 일본어 잔재가 많긴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이곳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있죠. 교과서. 예, 교과서에 이제 사실 일본 말 잔재, 사실 잔재라기는 그렇기도 하지만, 일본 말,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만든 말이죠. 번역어가 그대로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텍스트북이라는 거를 교과서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네, 번역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 옛날 교과서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말을 쓰지 않은 보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찾아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또는 배움이 좀 즐거웠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쉬운 그런 교과서, 배움 책을 만들어 주는데 좀 마음을 같이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들 한 가지씩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광복절 앞두고 뜻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살별이라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살별. 예. 우리가 이제 태양계 이야기를 하자면 꼭 이렇게 별 먹이는 거거든요. 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성. 교과서에는 해성으로 나와요. 해성인데, 이 해성을 이제 우리 흔히 헨리 해성 이런 것만 있잖아요. 들어보면. 헨리 해성인가? 이런 것들이 태양계 이제 구성원이 되는데, 교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태양이라 나오고, 행성이라 나오고, 항성이라 나오고, 이제 해성이 나오는데, 이 해성을 옛날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되찾고 바로 처음 만든 그런 과학 공부,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과학 공부라 그랬더라고요. 그랬죠. 과학 공부 책에는 살별이라고 이렇게 살별이요? 살별. 화살을 쏜 것 같은 그런 살. 그렇죠. 이 살이 뭔지를 알면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알아차릴 텐데, 또 살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해성이라 한들 뭐 살별이라 한들 지금 현재 우리 뭐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긴 마찬가지인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 보면 금방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이 살별의 살이 우리가 해가 비치는 그 햇살, 물이 흘러가는 물살, 그다음에 활에 있죠, 활. 화살. 활 쏠 때 화살. 그거 다 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작대기처럼 생긴 이걸 다 살이라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살처럼 생긴 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살처럼 생긴 별이라고 이렇게 딱 풀을 해주고 나면 대성의 생김새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금방 이해가 되네요. 이 살별을 해성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밝혀놓고, 이 해성은 한자로, 원래 한자로 빗자루 해자 별성자 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과학이 어렵고 그렇죠. 그게 사실 닿지를 않잖아요, 그쪽으로. 그렇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들, 그 옛날 교과서에 나왔던 살별과 같이 나왔던 말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성, 뭐 유성우가 쏟아있는 그 유성은 별똥별이라 그랬거든요. 별똥별이라 그랬고, 별똥이라 그랬고, 뭐 이렇게 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삶 속에 썼던 말들이 그대로 이렇게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어느 날 다시 해성으로 유성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건 참 안타깝네요. 또 언젠가는 다시 살별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 계기가 될 게 남북의 그 언어 이질화, 이거를 이제 그 넘어서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서로 그 하나로 합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더 필요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선생님,
예. 뭐 오늘도 뭐 이야기는 되게 그 우리가 잘 모르던 것들 또 알려주시고 아주 이게 쏙쏙 다가오는 얘기였어요. 예. 선생님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예. 계약을 앞두고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였습니다.